사건에 약간 이게 단어들 보면 디스크립션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디스크립션을 사건에 대한 해석이나 반응으로 좀 과도하게 해석한 건 아닌지, 만약에 이게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게 하냐면 어떤 그 같이 어울리는 단어들 간에 뭔가 조화가 새로운 단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가해자 진술과 사건 과정의 설명이 대답된 걸로 보여서 해석은 좀 과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TF 아이디를 보는 이유가 핵심주의에 대한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냥 사건의 행위, 성격, 과정으로 보이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 여기 나오고 있는 중심성 지표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 여기 중심성 지표에 있는 일본 사건, 일본인 중심이라든가 해당 한국인, 피해자, 유학생, 괴롭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알고 보면 사건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위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법적 처벌의 무죄 집단 따돌림 학폭폭력의 담론이 확장됐다고 주장을 하려면 그와 관련된 단어들의 연결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보이진 않아서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건에 대한 설명들을 하는 것으로만 해석할 가치가 더 큰 것 같다. 그런 거에 대한 서포팅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토픽 모델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0번과 5번 같은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실제로 가장 담론에 대한 반응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러려면 0번과 5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 더 파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말씀 하시려면은 사실 0번과 5번을 네트워크로 그려가지고 그 안에서 시멘틱 네트워크를 보여줘서 어떤 단어끼리 연결망이 있기 때문에 나의 주장이 맞다는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서포팅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서포팅이 되지 않아요. 사실 연결망을 다 보여줄 필요는 없고, 사실은 어떤 특정한 반응에 대한 것을 보여주려면 그것만 강조를 해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른 거는 버리더라도 예를 들면 2번, 3번, 4번은 다 버리고 사실 0번하고 5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시는 게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궁금한데, 이게 이론적 기반이 있는 건지 아니면 만들었다면 어떤 근거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물론 만드시려고 생각하셨을 텐데, 사실 이런 거 새로운 지표를 만들 때 항상 저희가 생각하는 게 그러기 기존 이론을 어떻게 여기다 엮어가지고 이걸 설명할 수 있지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지표 자체에 대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이론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가능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식으로 세팅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세팅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표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의 이론적 근거들이 결합이 돼서 이 지표가 이렇게 추정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본 연구가 아니더라도 이 지표만을 인용하는 논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거는 사건의 성격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레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약간 감정 반응형이 훨씬 더 나오고 근데 당연하고, 인터넷 밈 같은 게 당연히 없는 거이지 않겠느냐. 인터넷 밈이 좀 있으려면 감성적 바이럴 같은 게 나오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제 뭔가 유명한 어떤 그 대비되는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같은 유학생한테 망치를 이렇게 때리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레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밈이 어떻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밈이 나오려고 하려면 어떤 패러디라든가 재미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재밌다고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정 반응형이 나오는 게 굉장히 당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다음에 뭐라면 이제 이게 임팩트가 굉장히 큰 사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본 내에서. 일본에 워낙 이런 게 많아가지고 사실은 레어한 케이스긴 한데 또 이런 친구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석과 관련된 건데, 여기 보시면은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뒤에 것들을 보면은 여기 머신러닝에서 사실은 이렇게 거의 보시면은 여기 99.99% 거의 이거는 약간 너무 과적하게라서 사실은 이 모델에서 한 걸 가지고 다른 사건에 좀 빗대어가지고 좀 같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하나의 사건만 다룬 건데, 사실은 이거 병치되는 다른 사건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일본인이 한 경우 케이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케이스가 그 예전에 옛날에 어떤 사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살해해가지고 갑자기 면식 없는 사람을 잡힌 경우라든가 그런 거 관련된 것들을 신주쿠 거리에서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와가지고 같이 비교하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머신러닝에서 뭔가 했다라고 하지만 99.9% 나왔다라는 게 믿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데이터 안에서의 학습을 적게 해서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너무 그냥 보시면 80%를 학습하고 20% 테스트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아니라 학습을 적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 뭐 버트 이게 항목 그러니까 뭐 버트 자연어 처리를 해가지고 감성 분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버트로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사실은 맥락적 의미를 파악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감성 분석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댓글 데이터 자체에 대한 지금 토픽 모델링 이런 걸 하기 이전에 일단은 사건의 반응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정밀하게 하고 그 네트워크 그것만 가지고도 지표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 내에서 어떤 식으로 퍼져나갔는지를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거랑 다른 뭐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같이 비교해가지고 이 인덱스의 유효성을 설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